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담을 덜고자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서 하락하던 주택시장을 반등시키면서 거래량을 활성화시켰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계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특별한 정부 지원 대출 정책은 실행하지 않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일부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만 실행됐고, 오히려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빚이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 억제하겠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대출 규제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도까지 가계 대출이 1767조 원이라고 합니다. 1767조. 네.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1조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주택시장 하락기에 거래량도 없던 시기에 특례 보금자리라는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큰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끌족, 실수요자들이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많이 대출을 사용해서 대출이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영끌족들의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2-3년 전에 최고가를 찍고서는 하락장으로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작년에도 영끌족들이 특히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출을 좀 규제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 DSR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은 금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또 일부 적용하고 내년부터 100%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우선은 쉽게 좀 알려드리면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 3천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는 1,000 몇백만 원, 또 하반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넘게 줄고 내년부터는 2억 8천 만원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죠. 네. 그러면은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약 1억이 대출 한도가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영끌 한도를 줄여서 가계대출을 앞으로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의도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출해서 살 수 있는, 영끌을 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한도도 가격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변동금리냐 호남형 금리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도가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기본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뉴스까지 같이 떴습니다. 고금리 직격탄 맞은 3040 영끌족 대출금 갚느라 지갑을 닫았다. 네, 최근에 보면 확실히
소비 성향이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주변에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씀씀이가 지난해만큼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진짜 정말 지갑이 닫힌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주택담보대출 영끌 여파로 인해서 많이 얇아진 지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대출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맞벌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월급이 대부분 대출을 갚는데 거의 다 쓰는 이런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참 팔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지갑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양극화 현상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향 때문에 영끌로 샀던 아파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매시장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올해 금리 상황은 더 나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영끌족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으로도 매물은 점점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앞으로 영끌족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특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갈 텐데요. 향후 시장 상황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 마라? 네,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걱정, 확 떨어져도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합인 상황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이 지나면서부터는 공급을 위한 빠른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차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은 주택시장 하락이 조금 더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대놓고 지금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부 입장이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를 계속 지속시키겠다라고 지금 그런 기조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당연히 지금 나온 거고요.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맞는 주택을 사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재테크로 봤을 때 아파트 지금 현재 재테크를 해라 마라, 투자해라 마라,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특히나 주택시장 기조는 정부의 의도대로 한동안은 하락 안정화로 흘러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부 입장은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주택 가격은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공급량 많이 늘리면서 부족분 채우고 또 많은 SOC 사업을 통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 예상하시면서 이런 대출 규제 정책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